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반민특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거죠. 조심을 해야 돼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처벌은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책임을 물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종족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전체의 잘못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면 순서가 뭔가요? 당시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식민지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수인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 당국에서 그래도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게 뭔가요? 을사오적이 역적이다, 그자들만큼은 처벌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정권자가 누군가요? 고종이라는 거예요. 최고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부터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공직자, 그 당시 대부분 한국인들은 실력 양성으로 가자, 그게 맞는데 각자 개인적인 삶을 충실히 살면서 그런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또 당시에 이제 가장 지지받았던 독립운동 노선, 다른 나라랑 다 마찬가지죠. 그런 노선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협조하면서 우리 우선은 힘이 안 되니까 협조하면서 실력이나 양성하자,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또 당시 국민들은 다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장 지지받는 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처벌하겠다고.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 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김구 암살 사건이 있었죠. 김구 암살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현 시대에 알려진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이 김구 사건이 내면한 건 많이 달라요. 진실에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죠. 1949년 6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김구가 서울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에게 암살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안두이는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당시 학군 육군 소위였다. 그 안두이는 어떻게 됐나요? 피살당했잖아요, 1996년에. 그 뒤로 아주 김구가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그래요, 애국의 상징으로 되면서 안두이는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안두이가 죽인 게 맞냐는 거예요. 죽이긴 죽였죠. 한번 그 내막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분명히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건 직후 국방부는 안두이가 김구와 한국독립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방부는 뭐냐,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다. 근데 이승만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국방부는 그냥 개인적인 소행이다,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역시 7월 1일 특별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한국 독립당 내부 내분으로 규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방부는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조사해 봤겠죠. 힌트를 다 줬어요. 이번 사건은 한국 독립당 내부의 불화에서 생긴 일로서 내부의 불화라고 했잖아요. 안도희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면 이런 말을 왜 쓰냐는 거예요. 정부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국 독립당은 뭔가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만든 당이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뭔가요? 임시정부 인사들 간의 불화로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는 말인가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였다는 말인 거예요. 내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국독립당 내부의 불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왜 해요?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죽였으면 딱 의심받는데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당시 실권자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인 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불화가 뭐 있었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도 이승만은 김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애도 표명도 제한적이었다. 아니 김구랑 이승만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죽였으면 왜 그 김구 장례식에 참석 안 해요? 안도희 나쁜 놈 이러면서 김구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한국 독립당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이승만은 이 사건이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승만이 안도희 눈치 봐서 김구 장례식에 안 갔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안 간 거지. 물론 그 넷마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도대체 한국 물당 내부의 불화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당시에는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개인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승만이 뭐라 했어요? 안도희 개인적으로 일을 벌인 거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정부랑 관계없다 했지. 뭐 대통령이나 어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죽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김구를 살해했다면 한국독립당의 내부의 불화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안도희가 죽였다 이러지. 그 의심밖에 내부의 불화 이런 이상한 얘기를 안 하겠죠. 내부의 불화가 있으니까 내부의 불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이승만은 임시정부 인사들 간의 불화를 잘 알았지만 불화의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힌트만 줬다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뭐. 불화의 내용도 잘 알았겠지만 밝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승만의 발언에 따르면 김구는 서로 갈라선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였다. 그렇죠. 불화로 인해서 죽였다 했으니까.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김구는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인 거죠. 힌트를 다 줬잖아요. 김구와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니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상이다.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죽였으면 참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구와 갈라선 임시정부 인사들과도 친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안도희가 단독으로 죽였으면 뭐 이승만이야 그 안도희 그 국군 소위 눈치 봐서 안 갔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부터 한번 추리해보자.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추리를 해보겠죠. 우선 그 사실을 가지고서. 건국 시기 김구의 행보로 인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두 파로 갈린다.
그렇죠. 우선 김구는 송진호, 장덕수 암살 사건, 위조지폐 발행 사건, 요순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김구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 김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면 김구의 범죄 행위로 인해 두 파로 갈린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김구가 사실은 연루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김구의 범죄는 입시정부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였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생기고 어쩔 수 없었다 김구로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한 행위는 독립운동할 때나 용인되는 것이지 그러한 범죄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파가 자연히 생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독립할 때야 독립을 위해서 암살도 용인되고 그렇죠. 반란군 조직도 허용되고 암살단 조직도 허용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어떤 독립을 보장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 정상적인 국가에서 자꾸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 문제가 되는 거죠. 다 대형 범죄잖아요. 그래요. 또한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연석회의의 참여를 주장하면서 한국 수립에 반대한다. 그렇죠. 반면에 이시영, 지청청, 이범석은 남북연석회의 참여를 반대하면서 그래요. 한국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반대죠. 완전히 이제 갈아서 버리죠. 즉 한국 수립에 대한 서로 간의 다른 견해로 인해 한국 수립파와 한국 수립 반대파로 나뉜다. 범죄 때문에 갈리고. 또 뭔가요? 한국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김구의 범죄를 용인하고 한국 수립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연히 김구파가 되고 그렇잖아요. 김구의 범죄를 용인하지 않고 한국 수립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승만파가 된다. 당시 이승만과 김구의 위상을 비교해볼 때 이승만파가 절대 다수파이고 김구파가 소수파로 추리된다. 저번에 대통령 선거 봤잖아요. 단순히 더블 스코어 차이가 아니라 한 14배 차이 나잖아요.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도 그렇게 갈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시영, 이범석, 지청천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과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김규식은 김구와 같이 한국 수립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요. 명백하죠. 갈리는 거예요. 또 범죄 때문에 갈리고 자꾸 저 범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다 대형 범죄잖아요. 살인사건, 위조지폐 반란 사건. 현 시대에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김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동기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여순 반란 사건 때문으로 그래 보아야 한다. 여순 반란 사건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혁명의용군을 조직한 오동기는 광복군 출신으로 김구파의 핵심 인사였다. 오동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혁명군의 목표는 쿠데타를 일으켜 김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이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이범석이. 그런데 혁명의용군에는 남노당 출신 군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혁명의용군 구성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노당 출신 군인들이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은 남노당 출신인 지창수가 14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지창수를 보자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지. 지창수가 혁명의용군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후에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비밀 교사단체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뭐 그런 건 없는데 혁명의용군 출신 맞더라는 거예요. 왜? 하지만 후에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부대의 명칭을 혁명의용군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혁명의용군 출신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는 혁명의용군이다 이러면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혁명의용군이죠. 그 남노당 출신이 왜 혁명의용군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김구파가 조직한 혁명의용군에. 남노당은 누구 지시를 받나요? 북한공산당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남노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부였다.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그 남한이 자체적으로 생긴 그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22에 있죠. 한번 볼까요? 이 명칭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남노당 이러면 별도의 당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남노당 조선노동당 분국이라는 거예요. 지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약칭 남노당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부가 뭔가요? 아니 그 지부가 있으면 당연히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지시를 하면 지사가 지시를 받아야지. 분국이라는 거예요. 남노당 이러니까 아 한국의 자생적인 공산당 조직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보라는 거예요. 알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부였다. 사실이죠. 남노당 당원의 혁명의용군 가입은 조선노동당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걔네들은 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선노동당 당수는 김일성이다. 그래요. 조선노동당 당수가 누군가요? 김일성이죠. 결국 김일성과 김구가 합작하여 혁명의용군을 조직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남노당 당원이 혁명의용군에 들어갔다. 논리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남노당은 지사더라. 조선공산당의 당수는 김일성이더라. 그러면 김일성과 김구가 합작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남북 연석회의에서 비밀리에 합의한 내용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실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시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 생각한 이승만파 임시정부 인사들은 김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아, 김구가 김일성하고 합작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대로 나오는데 남노당이 가입했다. 남노당은 조선공산당의 지시를 받는다. 조선공산당은 김일성이 수장이다. 근데 혁명의용군은 김구의 측근이 만들었다. 목표를 보니까 김구 추대더라. 둘이 합작했구나. 그런 추리가 생기잖아요. 누구나. 엉뚱한 추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러한 추리는 이 글을 쓴 이의 추리이자 상상이지만 임시정부 인사들 역시 이러한 추리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 당시 상황을 다 아니까. 현 시대 사람들도 상황을 다 알면 할 수 있는 추리잖아요. 현 시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잡았으니까. 근데 다 오동이도 다 체포됐잖아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발언을 빼서 그렇지, 그게 이제 임시정부 명예에 먹칠이 되니까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자백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지금은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리해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동기도 있다. 김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대형 범죄의 반복하에 연루된다. 자꾸 그 범죄에 연루되더라. 임시정부 인사들은 임시정부를 한국의 뿌리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런데 김구가 대형 범죄에 반복적으로 연루됨으로써 한국의 뿌리로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할 판국이었다. 사실이잖아요. 자꾸 연루되잖아요. 혁명 의용군 사건이 터지자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 널리 퍼졌을 수 있다. 김구가 대형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세상의 일은 알 수 없으니 혹시나 만일 대형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임시정부는 그때부터 나락이었다. 안 드러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벌이잖아요, 김구가. 끊임없이. 임시정부 인사들은 김구의 범죄 연루 사실의 진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범죄 연루는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큰 분담이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건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이만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동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독립당 내부의 불화로 생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승만이. 안도희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요. 이외에도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동기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대혼란의 출발자가 중심에 김구가 있었다.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죠. 이 연기에서 안 보니까. 제주 4.3 반란 사건 전에 김구의 한국 독립 수립 반대가 있었다. 반대가 있었죠. 반란 사건 전에. 그 뒤에 4.3 사건이 일어나죠.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또한 여순 반란 사건에 김구를 추대하려는 혁명의용군이 있었다. 항상 사건의 시작과 중심에 보면 김구가 있더라. 이에 대한 책임을 임시정부 인사들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증거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특히 혁명의용군 사건에서는. 아마도 첫 번째 동기에 이런저런 동기들이 합쳐져 김구 암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근데 핵심은 아마도 혁명의용군 사건이었을 것이다. 너무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게. 용서하기에는, 덮어주기에는.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동안 김구 암살 사건은 안두희의 개인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1996년 안두희가 살해당한 뒤 안두희는 백의사 특공대원이자 CIC 요원이었음이 2002년 1월 미 육군 문서에서 밝혀짐으로써 대부분의 의문은 풀렸다. 그냥 안두희가 개인적으로 죽였을 거다. 뭐 있으면 뭐 김창룡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2002년에 밝혀져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백의사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안두희가. 백의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국시기 백의사는 근대화 세력의 암살단체였고, 비밀결사조직이자 암살단체였죠. 안두희는 백의사 요원으로서 김구를 암살했던 것이다. 그래요. 암살단체 소속원이었다는 거예요. 암살단체 소속원으로서 죽였겠죠. 건국 시기에 백의사는 미군정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여운령을 암살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을 지닌 단체였다. 그렇죠. 미군정이 여운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죽여버리더라. 뭔가 첩보가 있었겠죠. 죽여도 뭐 못 건드린다, 미군정이. 미군정이 지원을 받는 단체였다는 거예요. 안두희도 CIC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미군 요원이었다는 거죠. 물론 백의사는 임시정부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더 깊은 연계가 있었죠. 미군보다. 백의사 단원 박기수는 중경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 일본군 탄약고 폭파 등 항일 테러 운동을
버렸다고 증언했다. 아니 백의사 단장이 있는데 또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는 단체다. 임시정부에 소속된 단체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46년 3월 백의사 결사대는 북한 지도자 김일성 암살을 시도했고 이들의 아지트에서는 임시정부 포고문 제1, 2호가 발견되었다. 임시정부의 지시도 받는 단체였다는 거예요. 백의사가. 백의사는 염문택이 단장으로 조직된 것이지만 임시정부 인사들 역시 백의사의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의사의 조직구조에서 염문택이 단장이었지만 신익희, 박문동 임시정부 인사들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그런 증언도 있다는 거예요. 백의사 단원들에게 단장만 지시한 게 아니었다. 그런 증거도 있고 그렇죠. 증거잖아요. 임시정부 포고문 제1, 2호가 발견되었다고 하잖아요. 단장만 지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백의사가 임시정부의 한 부서일 수도 있고 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임시정부 지시를 따랐음을 가리킨다.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인력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인력 지원을 받았다 봐야 되죠. 인력 지원을 받았으니까 임시정부 인사들이 그 인력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 암살은 백의사 단장 염문택의 결단이었을까? 그거 백의사 염문택이 혼자서 결정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임시정부 인사들을 끌어들이냐? 근데 염문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염문택은 김구와 너무 친했다. 염문택은 그래요. 염문택은 김구와 개인적으로 친구였다고 미군 문서에 나와있다. 친구였다는 거예요. 김구와 염문택은. 친구라도 죽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한 혁명군 의용군 사건 때 염문택 역시 김구와 연루되어 조사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혁명군 의용군 사건 때 김구만 연루된 게 아니라 염문택이 연루되었다는 거예요. 염문택이 김구에게 군 내부 사정을 많이 전달했다.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심받았다는 거죠. 김구 친구니까.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조사받은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익 군사파벌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승만 정부를 정복하려는 형성 단계에 김구씨와 염동진씨가 같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기록이 미군 문서에 남아있다. 그래요. 염문택이 김구를 죽였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백의사가 죽인 건 맞는데 또 보니까 단장이 염문택인데 단장이라 해서 죽인 게 아니더라 보니까. 즉 염문택은 김구와 함께 혁명 의용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았다. 그때 염문택은 백의사 단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비밀단체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따라서 김구 암살과 염문택은 관련이 없다. 이때 물러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조사받고 일단 물러나 너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그러면 안도희가 개인적 결단으로 김구를 암살했을까? 그래요. 한 사람만의 단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백의사라는 거는 미군의 지원도 받고 임시정부의 지원도 확실히 받고 임시정부가 결성한 단체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독자적 단체였다 하더라도 여러 단체들이 합쳐서 만든 단체이지 염문택만의 단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도 막 그 명령을 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암살 명령 내리고. 그건 확실하죠. 그래요. 그럼 안두희가 개인적으로 결단 내린 게 아니냐? 그럼 이제 백의사의 원으로 밝혀졌으니까 아닌 것인데 정황상도 아닌 것으로 많이 밝혀지잖아요. 이런저런 곳에서 도움을 줬다잖아요. 군대도 어느 정도 협조한 게 보이고.
안두희는 임시정부계 한독당 당원으로 김구의 집무실을 꺼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그처럼 가까운 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김구는 안두희에게 친필 족사를 선물하고 안두희는 폭탄 탄피로 만드는 화병을 선물하는 등 개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회고가 있다. 김구 주변 인사들도 안두희를 기대되는 일꾼이라 평가하며 환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니 가까우니까 1대1로 대면하겠겠죠. 당시 이제 김구도 암살 위협을 많이 느꼈겠죠. 조심하는데 김구와 단독으로 접견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안두희는 개인적으로 김구를 살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백의사에서 김구의 암살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실권자이며 백의사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임시정부 인사들의 결단으로 김구를 암살한 것이 맞다. 당시 실권자가 임시정부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죽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이지 이러지만 당시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당시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죽일 이유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때 육군 정보군 방첩대장 김창룡을 이런저런 정황을 대며 김창룡이 김구의 암살을 지시했다는 루머가 널리 퍼졌는데 김창룡은 관동군 출신으로 백의사와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백의사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백의사 요원 그래요. 안두희가 죽였잖아요. 아니 관동군 출신 김창룡이 어떻게 백의사의 명령을 내려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백의사의 명령을 내린 게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내릴 수 있는 거고. 백의사가 임시정부 산하단체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창룡은 백의사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인연도 없고. 당시 실권자는 임시정부 인사들이었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실권자인데 어떻게 김구를 자기 마음대로 암살해요. 부통령은 이시영이고 뭐 이범석도 다 장관이고 실권자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김구를 암살하면 임시정부 인사를 암살하면 되겠어요. 그럼 김창룡이 무사하겠어요. 임시정부 인사이며 당시 한국의 저명인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김창룡에게 없다. 힘없는 김창룡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 김구를 암살했다면 김창룡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꼭 연루되었다면 안두희처럼 당시 실권자였던 임시정부 인사들이 명령을 따르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랬겠죠. 안두희가 암살했을 때 뭐 어디선가 명령이 내려왔겠죠. 안두희 좀 빼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명령을 따랐을 수는 있는데 빼돌려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죠. 따로 군대가 체포해서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빼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뭐 그런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도 뭐 김창룡하고 백의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뭐 무슨 권한으로 명령을 내려요. 암살 명령을. 그 잘못된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임시정부 인사들이 설마 그런 일을 벌였을까? 암살이 가능해?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지청청이나 이범석만 하더라도 1920년 청산리 전투가 있을 때 실제로 전투를 치르면서 직접 살인하거나 살인 명령을 내린 이들이다. 김구만 뭐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부대를 가지고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죽이라고 명령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면 하지 뭐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김구도 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면 하지 왜 못하겠는가? 그 사실이잖아요. 안두희가 악인인가 김구가 악인인가? 안두희는 나름대로 한국을 세우는 데 기여한 사람 아닌가? 그렇잖아요. 판단할 권한은 없었다는 거예요. 안두희는 이 상황에서 김구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게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두희는 김구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임시정부 인사들이 악인인가 김구가 악인인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처신인지.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